안녕하세요. 각골의 덕천입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 장수사과가 고독성 농약으로 불법 살포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꿀벌을 싸그리 죽이는 전라북도 장수. 바로 이곳의 각골의 덕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은 대장과 상통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간의 혈자리 다음으로 대장의 혈자리. 왜? 간과 대장은 상통, 서로 통하는 관계다 이 얘기죠.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간의 질병은 대장으로 해서 완화시켜 주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한다 이 말이 되고, 대장의 질병은 간의 기운으로서 완화시켜 주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옛 서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은 간의 문제죠. 풍의 낌새가 보이면 대장을 소통시켜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졸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편마비가 온다거나 부환화사가 온다거나 전부 다 풍병입니다. 반신불수도 풍병입니다. 그러나 반신불수가 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왼쪽이나 오른쪽이 갑자기 이상하게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지압을 하시다 보면요, 왼쪽의 기운과 오른쪽의 기운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 왼쪽은 추운데 오른쪽은 따시네, 오른쪽은 추운데 왼쪽은 따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딱 반으로 나뉘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게 되어 있고요. 좌측은 기가 관할하고, 그러니까 차겠죠. 우측은 혈이 관할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겠죠. 배꼽을 기준으로 위쪽은 양의 기운이고 아래쪽은 음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음양을 가지고 모든 걸 나눕니다. 그 얘기는 음이 있으면 양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얘기고요. 양이 있으면 음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음약의 기운은 이제 우리가 인체를 얘기하니까 기, 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 보이지 않는다, 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음양의 기운은 보이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알아도 남에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게 음양의 기운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 선조들은 태극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무국, 원래 기운 자체를 동그랗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그랗게 표현을 해서 이 동그란 기운이 쉽게 말하면 맑고 투명하고 청명한 것, 이거는 위로 뜬다, 가벼워서 위로 뜬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둔탁하고 거칠고 이런 것들은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게 우리나라 태극기의 중앙에 있는 태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건 위로 올라가고 둔탁한 건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 건 음이 되고 위에 거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음양이 나눠져서 그대로 이대로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 양기가 뭔가 무거워지고 둔탁해지면 어떻게 되죠? 내려오겠죠. 그와 반대로 음기가 뭔가 그 원기 중에서도 맑은 게 생기면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걸 우리나라 태극기로 표현을 한 것이고, 그래서 태극기는 보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처럼 음양이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항상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태극이라는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족구름 간경은 음에 해당됩니다. 혈을 보관하고 있죠. 혈의 독소를 제거하고 많은 일들을 하죠. 우리의 근육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또 심장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간은 음에 속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혈액을 끌어들인다 이 말이죠. 간 쪽으로 끌어들여서 이 혈액을 정화를 시작을 합니다.
간은 끌어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장은 그와 간과 상통하는, 이 간과 상통하는 대장은 반대죠. 대장은 배출을 해야만 건강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먹고 나면 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은 본래 비워져야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 수분이나 이런 걸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은 내 기운을 밖으로 밀어내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힘이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기운을 내 몸으로 끌어당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간은 항상 꽉 차 있어야 건강합니다. 꽉 차 있는 이 기운을 밖으로 보내서 전신에 우리 몸에 맑고 깨끗한 혈액을 전달해 줘야 건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의 지압은 손끝 발끝 방향으로 밀고 양의 지압은 손끝 발끝에서 몸쪽으로 당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수양명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수양명 대장경이라고 하고, 이 기운은 양명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강한 냉기를 의미하기도 하죠. 강한 냉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을 조자를 씁니다. 양명조라고 하는 건 건조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건조하게 만들고 시원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양명조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양명조의 기운을 여러분에게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건 에어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가동시키면 어떻게 되죠?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은 시원합니다. 그러나 그 시원한 바람을 만들기 위해서 에어컨 자체는 굉장한 열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외부 실외기 이렇게 얘기하죠. 실외기에서는 엄청난 열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 열로 인해서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서 냉장 또는 냉동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어컨이 우리 인체로 본다면 이 에어컨 자체가 바로 대장입니다. 근데 에어컨 실외기는 어떻죠? 열이 나죠. 전기를 받아들여야 되고 이 전기로 인해서 가동을 해야 됩니다. 가동을 하다 보면 열이 나게 돼 있죠. 이게 우리 몸의 대장입니다. 그러면 이 가동한 에어컨이 무언가 만들어내죠.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내고 주변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즉 대장이 따뜻해야만 제대로 가동이 되는 것이고, 제대로 가동이 돼야만 우리 몸속의 수분을 끌어당기고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수양명 대장경은 양명조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건조하게 하겠죠. 시원하게도 해주겠지만 건조하게도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 에어컨이 실외기에서 그 굉장한 열을 내면서 시원한 바람을 우리 방에 공급을 해주잖아요. 해줄 때 어떻게 해요? 이 방 안에 있는 수분을 빨아내서 그 실외기가 밖으로 배출하는 거죠. 이 방법을 벌들도 쓰고 있습니다. 벌도 그 벌통 안에 너무 열이 나서 많은 열일 때문에 이 새끼벌들이 쉽게 말하면 건조해지고 삶아질 것 같으면 밖에 나가서 물을 길러 옵니다. 물을 길러 와서 소방이라고 하는 이 벌집에다가 물을 바르는 거죠. 일일이 물을 다 바릅니다. 그리고 선풍, 날갯짓을 해서 이걸 건조시킵니다. 수분을 날림으로 인해서, 수분을 갖다 바름으로 인해서 그 열기가 수분에 섞이게 만들고, 수분에서 따뜻해지면 날갯짓을 해서 이 따뜻한 수분을 날려버리는 거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수분을 밖으로 배출할 때, 열을 밖으로 배출할 때 이 물을 씁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떼약볕에 나가서 중노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땀이 나죠. 이 땀에 열이 섞여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오장육부는 녹아내리기 때문에, 과도한 열이 생기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절해 주는 게 바로
대장,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 육부에 속하는 양기에 속하는 대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양명 대장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양명 손에 있다 이라는 얘기죠. 손 숫자를 쓰죠. 손에서부터 시작한다. 손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손에 있고 양명 맑고 깨끗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양의 기운이니까. 그래서 족궐음 그러잖아요.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무겁고 뭔가 가득 차고 둔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수 손에 있고 양 맑을 양자를 쓰잖아요. 찰양자를 쓰고 맑다라는 얘기죠. 시원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깨끗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깨끗하다, 맑다. 대장 안에 대변이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건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수양명 대장경의 첫 번째 혈자리 금의 혈자입니다. 음은 목화토금수로 나가고 오수열로 정형수경합 이렇게 나갑니다. 양은 금수목화토로 나가고 오수열로 정형수경합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수양명 대장경은 양경락이기 때문에 금수목화토로 진행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혈자리가 우리 두 번째 손가락, 첫 번째 엄지, 두 번째 검지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손가락 손톱 옆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 손톱 옆에 엄지 쪽입니다. 엄지 쪽 두 번째 손가락 손톱 옆에 이 뿌리 부분이라고 하죠. 엄지 손가락 뿌리 부분을 일직선으로 긋고 옆 부분을 일직선으로 그어서 만나는 지점을 대충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의세는 부추, 우리가 솔이다라고 이렇게 솔 먹는 솔을 부추 이렇게도 얘기하죠. 정구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부추 한 입 넓이로 띄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 손톱에 살이 붙은 부분에서 부추 한 입 정도 띄운 자리가 수양명 대장경의 금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자리에 첫 번째 혈자리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 첫 번째 수양명 대장경의 첫 번째 혈자리. 그래서 금의 혈자리다. 오행으로 금의 혈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수열로 정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혈자리는 금의 혈자리이기 때문에 수양명 대장경은 양명조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양명조는 무언가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강하게 흡입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강하게 흡입을 해서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기운에 어떠한 습이라고 해야죠. 습기를 전부 빨아서 없애버립니다. 이게 양명조의 기운입니다. 습을 빨아서 없애버리고 목화토 금의 혈자리죠. 화의 기운을 누구려뜨리는 갈무리하는, 이게 서서히 화의 기운을 누구리뜨리는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 게 가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양명조의 기운은 가을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모든 습을 빨아서 없애버린다. 우리 몸에서는 대장이 모든 찌꺼기를 갖고 와서 여기서 내가 필요한 습을 빨아내고 나머지는 버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양명조의 기운을 갖고 있는 대장의 혈자리, 그 중에 금의 혈자리, 수양명 대장경은 양명조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금기라고 합니다. 금기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혈자리는 또 오행상으로 금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면 빨아 당기는 힘이 강하겠죠. 빨아 당기는 힘이 강하다. 열을 식히는 힘이 강하다. 왜? 화를 갈무리하는, 금의 기운은 화를 갈무리하고 이제 시원하게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의 혈자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금호 김홍영 선생님도
우리 살찐 사람들한테 살을 빼고 싶으면 수양명대장경의 첫 번째 혈자리, 손톱 옆에 있는 첫 번째 혈자리를 강하게 지압해 주라 라고 인터넷이나 강의에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규모 김용경 선생님의 얼굴을 뵌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 뒤에 영상으로 또는 책으로서 접했기 때문에 그분을 직접 뵌 적은 없고요. 이분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다 라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분의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금호 김홍경이라고 치면 그 선생님이 그동안 했던 강의나 어록 책들 이런 것들이 그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쯤 읽어 보시는 것도 괜찮고 한 번쯤 영상을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금호 김홍경 선생님께서도 극찬을 하신 혈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만 환자들은 이 금의 혈자리를 강하게 내 몸 쪽으로 당겨주라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살찐 사람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살찐 사람이 아니죠. 수분 때문에 몸이 부은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살과 물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살은 내 피부 밑에 이 속에 있는 이 살과 내 피부를 물컹물컹하게 만들고 붓게 만드는 건 물이 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분을 빨아 당기는 것이 바로 수양명대장경의 첫 번째 혈자리, 금의 혈자리, 상냥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이 혈자리를 내 몸 쪽으로 강하게 당겨주면 그 기운이 내 몸 안으로 모든 내 몸에 흩어져 있는 수분을 흡착을 해서 필요 없는 건 방광으로 보내고 또는 대변으로 배출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김홍경 선생님께서도 영상에서 짤순이다 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근데 그게 맞습니다. 김홍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짤순이, 이게 바로 수양명대장경의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살이 무조건 살이 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은 뭐 근육이 나와야지 뭐 멋있다 하는데요, 원래 우리 선조들이나 장군들은 근육이 없었습니다. 그걸 지탱해주는 살이 있을 뿐이죠. 살이 근을 지탱을 해주고 있었지 막 근육을 따로 만들거나 뭐 복근을 만들거나 뭐 이두 삼두박근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근육 가지고 힘을 쓰기도 하지만 이 살이 좋아야, 피부 밑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살들이 좋아야 강한 힘을 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각 같은 몸은 서양이고 우리 동양에서는 두리뭉실한 몸을 아주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도 이런 데서 오는 거죠. 왜? 서양인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동양인은 목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살이 찌고 몸이 붓는 사람들, 이거는 그러면 아침에 손발이 붓고 얼굴이 붓는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혈자리죠. 내 얼굴이 아침만 되면 붓는다. 저녁에 나야 야식을 먹고 잤더니 아침에 붓더라. 이거는 엄연히 따지면 저녁에 먹고 잤더니 아침에 붓더라. 이거는 바로 수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분을 배출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수분을 끌어들이기도 전에 내가 잠이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수분이 우리 몸에 정체돼서 아침에 몸이 부어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거는 수분의 정체입니다. 뭐 저녁에 라면을 먹고 자면은 뭐 얼굴이 붓는다 이런 분들은 수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라면을 먹고 수분이 완전히 그 대장에서 흡착을 해서 버릴 건 버리고 필요한 건 쓸게끔 한 다음에 잠을 들어야 되는데 잠이 안 오니까 먹는 거죠. 잠이 안 오니까 먹는데 먹고 나면 잠이 오죠. 그러니까 수분을 흡착하기도 전에 잠이 들어버리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붓는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유용한 혈자리고, 뚱뚱하다 이런 의미보다 나는 몸이 잘 붓는다, 물살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좋은 혈자리죠. 그래서 비만 치료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분들의 특성은 대부분
간이 대장이 열을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대장은 따뜻해야 됩니다. 뜨거우면 안 되는 거죠. 차가워도 안 됩니다. 대장은 따뜻해야 돼요. 그 따뜻한 이상이 되면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뚱뚱한 사람이 뭐라고 하죠? 깝깝해하고 뭔가 시원한 걸 계속 찾죠. 뭔가 시원한 걸 계속 찾는다는 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대장에 열이 차 있다 이 얘기입니다. 깝깝하다. 이게 열이 나니까 포근하다 이렇게 느끼면 군화가 되는데요. 나는 깝깝해 라고 말을 한다는 건 이건 상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이 기준치 이상의 열을 받았기 때문에 깝깝함을 느끼는 거고 자꾸 시원한 것만 찾는 거죠. 그래서 시원한 것만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네, 대장 본 자체는 찬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장 본 자체는 따뜻한 음식물이 들어가야만 제대로 움직이고 우리 몸의 수분을 끌어당겨서 필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정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분의 물의 정화 작용은 신장이 하죠. 그 신장이 그 정화 작용을 하게끔 물을 끌고 와서 신장으로 보내는 걸 바로 대장이 합니다. 대장이 끌고 와서 방광과 신장, 그래서 신장에서 정화를 하고 필요한 건 우리 몸으로 돌려보내주고 필요 없는 건 방광으로 보내서 배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살을 빼고 싶다면 해보셔도 되겠죠. 살을 빼고 싶은 분들, 아침에 몸이 잘 붓는 분들, 이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엄지 쪽, 이렇게 보면 엄지 쪽, 이건 새끼 쪽, 새끼 손가락 쪽, 엄지 쪽, 손톱 옆에, 두 번째 손가락 손톱 옆에를 지압을 손톱으로 해도 됩니다. 손톱으로 약간 사선으로 안쪽으로 밀어준다는 느낌. 근데 여기는 살이 그렇게 없죠. 왜냐하면 적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부와 손바닥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살을 당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손톱으로 이렇게 찍는다 생각하고 몸쪽으로 밀어주시면 되죠. 몸쪽으로 찍는다 생각하고 밀어주시면 됩니다. 또는 볼펜을 갖고 여기서 이렇게 굴려도 되겠죠. 볼펜을 여기에 딱 올려놓고 이렇게 꾹 눌러서 굴려줘도 되겠죠. 이런 자리는 이런 식으로 볼펜을 여기다 딱 올립니다. 여기가 혈자리니까 조금 앞에다 놓고 여기다 꾹 눌러서 이렇게 굴려주시면 짤순이처럼 우리가 빨래를 짜는 것처럼 기운을 안으로 밀어넣겠죠. 이렇게 해서 200번의 지압을 하시고요. 1회 한 번에 200번의 지압을 하는 겁니다. 이걸 몇 번? 하루에 3번을 합니다. 연속적으로 며칠 동안 이걸 했더니 어떠한 변화가 생겼더라. 그 나쁘지는 않더라. 그런 분들은 한 번 지압을 할 때 200번을 하고 이 지압을 3회를 연속적으로 합니다. 그럼 600번이 되겠죠. 며칠간 3일 동안 하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몸의 상태를 읽은 다음에 좀 더 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3일 동안 하겠죠. 그러나 지금 몸 상태가 아주 쾌적하고 좋다라고 한다면 멈추시는 것도 지혜입니다. 과한 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살을 빼고 싶은 분들을 위한 혈자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열로 인해서 수양명 대장경이 열을 받아서 내 몸을 건조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분들한테도 효과적입니다. 왜? 찬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건조하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입술이 마른다거나 손발에 수분이 없다거나 이런 사람도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변비가 있는 사람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변비가 있다라는 건 대장이 열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분들은 양명조의 시원한 기운으로서 대장을 식혀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압을 하시면 됩니다. 뚱뚱한 사람은 이 수양명 대장경의 첫 번째 혈자리, 금의 혈자리를 지압을 해서 수분을 모두 끌어내서 방광으로 배출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고 지압을 하시고요. 대장이 너무 뜨거워서 변비가 있는 분들, 이분들은 대장을 양명조액용으로 시원하게 만들어서, 조금 더 시원하게 만들어서 끌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름에 배탈이 나는 이유는요, 차가운 음식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시게 되면 그 차가운 기운이 수양명 대장경, 대장경에 속해 있는 대장에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그게 대장에 딱 그 차가운 기운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설사 복통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대장에 그 차가운 기운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괜찮죠. 단지 소화만 안 되고 속이 좀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차가운 냉장고 음식을 계속해서 먹고 그 기운이 결국은 위에서 폐를 거쳐서 내려가죠. 기관지를 거쳐서 내려가고 위에 들어가서 또 냉해지고, 그게 소장에 들어가서 냉해지면 그 다음엔 대장으로 전달되겠죠. 대장에 전달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설사, 복통을 일으키고 설사를 주르륵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대장이 차가워졌다 그러죠. 그 대장을 따뜻하게 하는 건 화의 혈자리가 되겠죠. 왜? 오행상으로 목화토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은 무언가를 뚫어주는 역할을 하고, 금은 양명조는 무언가를 쫙 빨아당기는 역할을 하고, 화는 무언가를 쫙 펼쳐줍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경운기에다가 걸음을 싣고 밭을 가는 건 목의 기운이겠죠. 자, 밭에를 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걸음을 밭에다 뿌려야죠. 사방으로 펼쳐주는 역할. 이게 바로 화의 역할입니다. 이게 화의 역할이고, 그 걸음의 성분을 땅이 흡착을 하고 빨아당기고 숙성을 시켜서 이 뿌리가 그 수분을 쫙 빨아들이는 이 과정이 쉽게 말하면 금의 과정이 되겠죠. 수양명 대장경과 같은 양명조의 역할을 해서 이 식물이 그 걸음의 영양분을 쫙,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당겨서 자기 몸을 키워가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금이다. 수는 뭐라고 했죠? 수, 오행상의 수는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씨앗, 무언가의 완성품이다. 인생사로 따진다면 죽는 것이 곧 수다. 사계절로 얘기한다면 겨울, 북방이 수다, 겨울이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수양명 대장경의 첫 번째 혈자리, 오행상으로 금열, 오행상으로 금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손가락 오행상으로 금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유혈로 정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이 찐 사람, 몸이 잘 붙는 사람, 그 다음에 변비가 있는 사람한테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수양명 대장경은 여러분이 특별한 증상이 없고 수양명 대장경을 쓰고 싶다,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떤 특별한 증상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왼쪽이 불편하면 오른쪽으로 쓰겠죠. 그러나 오른쪽이 불편하면 왼쪽으로 쓰겠죠. 그래서 왼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겠네요. 제가 만들어 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왼손을, 특별한 증상이 없는 사람은 왼손을 지압을 하시면 됩니다. 왼손 첫 번째 혈자리를 지압을 몸쪽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왼쪽이 불편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하셔야 되겠죠. 오른손이 불편하신 분은 왼쪽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특별한 증상이 없고 내가 살은 좀 찐 것 같고 좀 붓는다, 몸 전체적으로 붓는다 그러면 왼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라고 붙였죠. 수양명. 족이라고 붙였죠. 족고름 강경. 근데 한의학에서는 뭐라고 했죠? 상병 하치, 상병,
머리 쪽, 어깨 쪽에 병이 있으면 하치, 다리 쪽을 혀를 건드려라 그랬어요. 하병 상치, 내 하체, 배꼽 아래에 병이 있으면 상체에 있는 혈자리를 건드려라 그랬죠. 손. 좌병 우치, 좌측에 병이 있으면 오른손의 혈자리를 건드려라. 우병 좌치, 우측에 병이 있으면 왼손의 혈자리를 건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은 왼손 두 번째 손가락 손톱 옆에 엄지 쪽을 내 몸 쪽으로 200번을 지압을 하시고 1회 200번, 그래서 3회가 한 세트입니다. 한 번 지압이 200번이고 그걸 3회를 반복하시면 되고 며칠 동안 3일 동안 반복하시고, 그리고 내 몸을 지켜보시고 조금 더 필요하다면 또 다시 3일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양명 대장경의 첫 번째 혈자리를 상냥이라는 금의 혈자리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뭐 좋은 효과를 보시면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